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총 352개 방송사업자가 있다고 해요. 네. 네, 여기 사업자들의 재산 상황을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는 통계인데 예. 지난달 29일에 2017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결과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상파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종편의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상파의 시대가 점점 막을 내리는 거는 뭐 막을 수 없는 추세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종편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종편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특정 방송사의 브랜드로 시장을 장악하기보다는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콘텐츠별로 방송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방송사는 바로 JTBC겠네요. 네, 쭉 앞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JTBC의 성장이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PD저널의 보도인데 일단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사업 매출 점유율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2008년 점유율이 39.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방송사가 다 버는 돈을 100원이라고 치면 2008년에는 지상파 3사가 한 40원 정도로 벌 정도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했던 거죠. 예. 그런데 2017년에는 22.3%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한 20원 정도밖에 못 번다라는 것이고요. 반으로 줄었네요. 근데 물론 이거는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매출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한번 보면요. 일단 광고 매출인데요. 아무래도 지상파의 수입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상파가 지난 2016년에는 1조 6,228억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1조 4,12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2,107억 원이나 감소를 한 것이죠. 뭐 그렇게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절대적인 수치만 봐서는 뭐 1조 뭐 6천원이고 1조 4천원이건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추세예요.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요. 지상파 3사 중에서 유독 MBC의 타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이 전체 방송 매출액이 8,294억 원 정도인데 이게 2017년에는 6,655억, 그러니까 1,639억 원이나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손익을 따져봐도 2016년만 해도 22억 원 흑자를 봤는데 2017년에는 587억 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MBC는 올해에도 한 700억 원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MBC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KBS의 경우를 보면 2017년 방송 매출 판매액은 2016년보다 550억 정도 감소를 해서 1조 4,164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SBS도 2016년 방송 판매 매출액으로 7,775억 원을 기록했는데 2017년에는 612억 원이 줄어서 7,163억 원에 그쳤습니다.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도 2016년에는 7,876억 원이었는데 이게 1,446억 원이 줄어서 6,42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MBC는 이미 적자인 상태고 KBS나 SBS도 계속 이제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종편, 그러니까 PP 사업자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사업자를 말을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의 약자지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종편도 그렇고 뭐 TVN 뭐 이런 사업자들을 PP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케이블 TV나 위성 TV나 IPTV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송국. 그러니까 KBS, MBC, SBS는 안테나로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EBS도 그렇고 OBS도 그렇고 지역민방도 그렇고요. 하지만은
케이블 위성 IPTV에서만 볼 수 있는 뭐 엠넷이라든지 YTN이라든지 JTBC 이런 것들이 실은 PP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PP라고 부르는데요. 이 채널 사업자들을요. 아까 이제 지상파에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방송 사업 매출 점유율을 보면 홈쇼핑 PP를 제외한 그 일반 PP의 경우 전체 방송 사업 매출 점유율이 17.4%에서 18.8%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뭐 이게 크게 증가한 건데요. 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종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이 종편 PP 4사의 2017년 방송사업 매출이 7,272억 원이나 나왔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00억 원이나 늘어난 거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23.8%가 증가를 한 수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40억 원 늘어나서 148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편 4사의 합계를 낸 것 중에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승세를 이끈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JTBC인데요. JTBC의 방송 매출액이 2016년에 1,994억 원이었는데 2017년에 3,11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117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3,111억 원 정도면 MBC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치고요. 영업이익 또한 JTBC가 계속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2016년까지만 해도 534억 원 적자였는데 2017년부터는 99억 원이지만 흑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MBN도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방송 매출액이 1,349억 원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1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채널A는 80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계속 이 종편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편 4사의 광고 매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2016년에 종편 4사의 광고 매출이 2,880억 원이었는데 4,004억 원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제공 매출도 2016년에는 한 473억 원에서 2017년에는 699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J E&M 계열사 같은 경우를 보면 광고 매출하고 협찬 매출이 좀 줄어들어서 매출은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494억 원이나 늘어서 1,01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기반으로 좀 간단하게 나온 분석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지상파 독점의 시대가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파가 아직까지는 엄청난 강자이긴 한데 그 힘이 약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지상파 뉴스도 뉴스인데 지금 드라마 예능에서도 고전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상파가 이렇게 관성에 젖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JTBC도 그렇고 뭐 TVN도 그렇고 정말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TVN은 뭐 예전에 뭐 꽃청춘, 뭐 꽃할배 뭐 이런 것들만 있는 채널이 아니고 드라마 라인업도 정말 짱짱하고 예능도 신선하고 재밌는 게 되게 많다. 그리고 또 말초적인 거를 자극하는 좀 그런 것들도 많다라고 하고요.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뭐 하트 시그널 그리고 뭐 도시 여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뭐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문제와는 상관없이 드라마와 예능 뭐 이런 쪽에서 PP들의 성장이 좀 괄목할 만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번째를 보면 종편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약자는 아니었지만요. 사실 JTBC의 경우에는 이전에 뭐 여러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게 이제 좀 결실을 보는 모양인데 다른 종편들도 채널 앞번호 배정 이런 등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요새는 점점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종편에 좀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적용을 시켜야 하고 뭐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또 특혜를 다 거두고요. 또 안 되는 종편은 또 퇴출을 시켜야 하는 게 지금 이제 변화된 시장 논리에 맞다라는 그런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요. TV조선 같은 경우 앞으로 드라마 만들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겠어요. 네, TV조선이 드라마를 얼마 전에 하나 론칭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된 모양인데 예전에 그 한반도라는 나름 대작을 만들었다가
한반도를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막 그런 농담이 있기도 했었죠. 예, 한반도를 한 번도 안 봤다. 못 봤다. 네. 예. 그래요. 하여간 괜히 종편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뉴스 채널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에서 여러 가지 또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도 섭외를 하고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JTBC는 그런저런 실험으로 인해서 지금 성공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홍석현 회장의 재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금과 관련해서 염려할 여지는 많지 않은 상황인데 여간 참 지상파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하락세가 전 멈출 거라고 보고요. 아니 사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방송인들이 다 배제되고 좌천되고 이런 와중에 상승세를 기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또 지금 이른바 케이블 PP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상파 출신들이에요. 김용범 PD 빼고. 예. 거의 엠넷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죠. 예, 농담이었고 그런 지상파 출신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이 이대로 계속 하향세를 걸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존 종편 특히 손석희가 있는 JTBC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팟캐스트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팟캐스트들 특히 시사정치 분야 팟캐스트들이 알게 모르게 다운로드 수라든지 접속량이 줄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미디어 수요가. 물론 지상파나 팟캐스트나 케이블이나 다 정치 비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까지 한 2년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 같진 않겠지만은 팟캐스트에서 또 이런 물밑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지상파에 진출하면서 서서히 지상파의 그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때 비해서 뉴스도 그렇고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상파 3사 모두가.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상파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쪽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예. 이 정상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은 사실 TV로 보시는 분들은 지상파가 굉장히 좀 편하지 않습니까? 다 몰려 있는 데다가 틀면은 또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뺏기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이나 드라마 이쪽은 조금 더 지상파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국민들이 한 10년 동안 정치에 탈진했습니다. 탈진한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컨텐츠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용민 브리핑도 그런 수요에 걸맞게 새로운 변신을 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까? 아니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왠지 보너스 타는 기분인데요. 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월드컵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방송사들이 안타깝게도 적자를 기록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광고 매출 성적이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PD저널 기사였는데 PD저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의 광고 판매가 악조건 속에서 치러진 것 치고는 좀 양호한 편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예. 일단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완전 새벽 시간대에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오후 9시에서 12시 요 사이에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기대한 광고주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이 좌절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좀 흑자를 보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월드컵 중계권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료가 무려 1,2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브라질 때가 한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브라질 월드컵에 비해서 광고가 많이 팔리기는 했는데 정작 이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서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브라질 월드컵은 뭐 각 방송사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각 사별로 3사니까 한 400억 원씩 투자를 한 거죠. 예. 이 400억 원씩 들었던 데다가 이 월드컵 중계해드린 제작비까지 생각을 하면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 비해서 더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 중계권을 방송사가 사가지고 오면은 요거를 재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종편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포털이나 뭐 요런 데에 재판매를 보통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어려웠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포털에서 중계권을 사진 않아가지고 이게 좀 영향이 컸는데. 아, 그래서 다음 사이트 가니까 문자 중계만 하더만요, 보니까. 네네. 문자 중계도 일정 부분 받긴 받죠, 돈을? 글쎄요, 그 문자 중계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게 포털에서 이거를 왜 안 샀냐면 사실 월드컵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 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저조했던 데다가 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평가전을 하면은 계속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서 뭐 결국 이 중계권을 다시 파는데 좀 어려웠다고 하고 예. 그나마 첫 경기를 좀 잘 치렀으면은 이게 재협상이라도 어떻게 해봤을 텐데 예. 하필이면 또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완전 졸전을 펼쳤잖아요. 우리가 또 이길 것으로 기대됐던 거의 유일한 경기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졸전을 펼쳐서 재협상도 물 건너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뭐 멕시코전에서 조금 올라오더니 독일전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 선수들의 실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16강에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아이고. 방송사들도 안타까운 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청률 차원에서 다른 나라 경기들하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네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3차례 이어진 국가대표팀의 조별 경기가 뭐 졸전이었다고 해도 각 사당 한 10%대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난 27일에 있었던 한국과 독일의 경기 시청률이 KBS가 15.8, MBC가 15, SBS가 10.8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 반면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경기를 하면 아무리 높아봤자 이게 5%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광고가 팔리진 않는 거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월드컵은 방송사들에게 최악의 적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중계권료를 좀 과감하게 낮추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많이 낮추면은 뭐 포털도 재전송하겠거니와 또 뭐 이런저런 종편에서 보도 영상도 내보내겠지만은 중계까지 가능해진다면은 국민들의 그 관심사는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분들께서는 너무 방송사들이 축구만 한다 그런 불만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요새는 뭐 채널도 하도 많아졌으니까요. 하여튼 뭐 축구에 대한 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 화면이 많이 노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자기들끼리만 독점을 해버리면은 지상파만 방송을 하면은 그거야말로 채널 독점이죠. 여타 다른 스포츠 채널도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여기저기서 퍼갈 수 있게 하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중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상파가 아프리카에는 재전송 중계를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랬군요. 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기저기서 월드컵 화면이 노출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뭐 월드컵은 물론이고 올림픽까지도 이게 뭐 화면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언제입니까?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인가요? 그때는 OBS가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전할 때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하던 그 영상을 갖고 보도하는 걸 보고 이거 참 뭐 요즘 잘 안 쓰는 말로 안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그 영상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보도용 영상 정도는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보도도 못하게 하면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네, 뭐 그런 면도 있죠. 예전에 국민 TV 하면서 그 보도 영상 구하려고 했더니 뭐 몇 억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망입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자, 그래요. 오늘도 수고하신 정상근 기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